이게 2030으로 나왔을 때 MZ세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요 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의 그때 태어난 사람들의 MZ세대라고 칭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인지 젊은 사람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젊었을 때도 이랬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MZ세대 얘기하면 뭐 회식을 싫어한다. 나는 뭐 회식 좋아했는 줄 아나? 우리 때 저희보다 조금 밑에 어렸던 X세대는 정말 신인류처럼 보여요. 신인류. 뭐 이렇게 다르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X세대가 그렇게 그 전복적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기성세대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MZ세대의 특징이 나이를 먹어가는 그 전세대 다음에 나오는 젊은 친구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것도 하나 있고, 그냥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 고유의 특징에다가 플러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특징? 요게 그냥 합쳐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 삼행시에서 얘기하는 MZ세대는 현 시점에서의 2030 세대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토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권풍풍 작가가 이 우리 MZ세대 이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MZ세대는 좀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랬어요, 권 작가?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면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간단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고 불필요한 소통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로 활발하게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워라밸을 또 추구하고, 네, 이거는 동감하시죠? 나.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참고 살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감내해야 될 거, 뭐 참아야 될 거. 그러니까 사는 거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간단하면 오히려 선택한 것 같고, 또 이제 워라밸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되게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네, 나도 애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이제 병맛 같은 것도 사실은 자조적인 그런 루저 정신에서 기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왜 자조적이고 루저 정신이 깃들었을까? 왜 그러냐면 너무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도 님들처럼 결혼 포기했고 뭐 연애 포기했고 다 포기했습니다 했지만 진짜거든요. 네. 진짜다. 네, 진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 불쌍해요? 아니. 살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마련인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그쪽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 또래 이제 30대 결혼 안 한 여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선택한 것 같아요. 선택 중에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밀려난 우선순위가 이제 뭐 집, 결혼, 출산 이런 게 대부분이었던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도 우리 권풍풍이 포기 못하는 것은? 스타벅스? 정리하자면 자조적인 루저 정신. 야, 아프다. 저희 세대, 90년대 학번 세대한테 가장 불운한 세대가 95학번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75, 6년생들. IMF 때문에. 일단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대입 시험 방식이 바뀌었어요. 맞다. IMF가 터져서 그전에는 어지간한 대학 나오면 골라서 회사 간다고 했던 시절이 종말을 목격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가방끈이 길어진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가고 95학번 세대를 보는 느낌이랄까? 저한테도 지금 현재 2030 세대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좀 못마땅한 지점도 있긴 해요. 이게 진짜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 자조적이고 루저 정신이라는 얘기에 가슴 아프게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월급 모아 집 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도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없었어. 니네만 그런 거 아니야. 단지 집값이 더 올랐을 뿐이지. 근데 이게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딛고 있는 데가 높아지면 난 저절로 높아져요. 그게 80년대 중후반 학번까지가 그랬어요. 나라 경제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야. 일자리 수가 일하려는 사람보다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장기 저성장 시대잖아요. 한 1, 2년 후까지는 일자리 수보다 일을 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상황으로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저번에 우리 트렌드도 얘기했지만 1964년에서 2014년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변동을 봤을 때 50년 동안 쌀값이 50배 올랐고 휘발유 값이 78.8배가 올랐어요. 근데 전국 평균 집가 땅값은 3,000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다? 2014년이에요. 그럼 8년 됐죠? 7, 8년? 그럼 따지면 아마 3,000배가 아니라 4,000배, 5,000배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게 뻔한데 최소한 G7 언저리에 나대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집값이 싼 편이란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아무런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선진국이라는 데는 그런 과정을 150년, 100년에 걸쳐서 한 건데 우리는 30년 만에 그게 오는 거라.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니까 너무 힘들죠. 거기에 대해서 전 충분히 위로받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여전히 꼰대 같은 게 위로하고 싶을 때 적당하게만 징징대면 위로하고 싶은데 투머치 징징. 투머치 징징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나도 지금 권 작가님하고 100% 동의하는 게 내가 어렵게 힘들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무 싫어. 두 번째가 힘내라고. 진짜 싫어. 기도하지 말고 이 새끼야 힘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술을 사주든가 밥을 사주든가 돈을 주라고. 이씨. 돈을 주는 건 난데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도 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하여간 그렇다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돈 주는 건 또 좋아하나? 받으면 좋던데. 저는 요새 그 디지털 라이프가 너무 좋은 게 카톡으로도 돈을 주더만요. 최근에 알았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 사람 통장번호를 몰라도 돼야. 그냥 보내면 돼요, 친구한테. 그냥 보내면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너 그 돈 어디서 뽑고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 우리 황영이 이제 투머치 징징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MZ 세대는 특별하게 불행한 세대입니까? 그래서 징징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각자의 의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첫 번째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뻔한 얘기지만 88만 원 세대든 무슨 세대든 그걸 사회 문제화시키는 작가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담론화되고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치 그런 쪽으로 뭔가 몰고 가는 언론? 그게 어떤 의도이든 또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이게 좀 정치적인 게 또 끼겠죠. 불만이야. 여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저는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케바케다. 제가 아는 Z세대 26살짜리 친구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자기 창업 아이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발로 뛰면서 뭔가를 하고 있고 저에게 엄청 감동을 주는 뭐 선물 같은 것도 하고 물론 이제 저한테 잘해줘서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는 MZ세대를 좀 나쁘게 얘기하는 어떤 분의 글 중에는요 감정이입도 잘 못한대요 MZ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답은 어느 세대든 IMF 세대든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든 찡찡대는 놈들은 늘 찡찡댔고 그들의 자녀들이 아마 또 찡찡대고 있을 거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찡찡대는 거 봤으니까 나라가 잘못됐다 막 이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대만처럼 이런 힘든 상황에서야말로 나는 나를 불태웠을 녀석이다. 그러니까 물론 바보가 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징징댈 시간에 뭣도 해보고 수입 파이프라인을 좀 여러 개로 한번 해보고 사업 구상도 해보고 아니면 알바도 좀 해보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도 해보고 저는 엔잡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뭔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완전 케바케일 것 같고 제 주변에는 다행히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좋은 에너지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얘기는 다음 영상 아마 지금의 2030 세대가 단군일에 제일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보고 자란 것 자체의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대를 좀 잘못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2030 MZ세대가 그 당연한 현실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교 기준이 부모 세대니까 나는 집 사기도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정 부분 그게 사실이라고 봐요.
물론 기본도 갖추지 못한 젊은 것들 또 꽤 있어요. 짜증나. 근데 그거는 세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의 인성. 전혀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단 기회가 워낙 적어졌다. 여러분이 잘못 태어났다라고 해봤자 아무런 위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윗세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밑에 세대들은 그게 일상이 될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잖아요. 그러면 세습이 나타나요. 세습이 나타나요. 개인의 재능으로 가장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체능입니다. 운동이고요. 연기고 노래입니다. 우리는 김구라 아들 새끼도 알아요. 지금 부모가 이러는 성취의 범위 내에서 애들이 성공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는 그 부모 세대에 하는 저 같은 놈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대접을 걔네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이면 들어온 MZ세대 애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쪼는 것만큼 내가 어릴 때 입사해서 했을 때 일하고 사람들 만났을 때 그지같이 했던 거 이랬으면 좋았다 싶은 거를 걔네들을 통해서 조금 좀 베푼다고 생각하고 일해보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갭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이게 어쩌다 보니 큰 위로는 안 될 거야. 늘 주장하지만 자기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할 수는 없어. 라고 어쨌든 상대적인 특성을 절대적인 특수성으로 과장하는 놈들은 대부분 비겁한 거예요. MZ세대는 이렇게 불행한 세대이기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었어. 좀 시건방졌나? 뭐 한참 시건방지고 호전적으로 다 얘기해놓고서 호전적이었다. 미안해. 그러니까 때려놓고서 일진들이 너 거기 있었어? 아파? 빵 사와.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이 말 받아서 우리 권 작가. 마무리제이션 우리 오늘의 메인. 제가 생각하는 MZ세대는 약간 키워드가 좀 막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 배운 스펙트럼이 넓은 세대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보고 배운 스펙트럼의 관습 체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막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뭐 친구도 사귀고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포기했지만 뭐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애를 낳고 둘이 열심히 뭐 일을 해서 자아 성취도 해보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뭐 집을 사고 뭐 부모님하고 뭐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사인 가정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무너지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막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명퇴당해서 집에 오는 거를 두 눈으로 보기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끌어줄 것 같은 선배가 나를 경쟁자 취급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친구끼리 의사가 이제 안 돼요. 친구끼리 우리 으쌰 열심히 해보자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얘를 배제하고서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해 못 하시죠? 늘 이겨왔으니까. 늘 모든 경쟁에서.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진짜로 슬프다. 작가님이셔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 진짜 다른 일반 회사들도 인턴을 그렇게 시켜요. 그래놓고 나쁜 놈의 회사 새끼들이 뽑질 않아. 그리고 또 하면 뽑은 건 그 낙하산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열심히 힘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행복하게 살자 얘들아 이게 아니고 나라도 잘해야겠다. 일단 나라도 살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완벽한 그런 체계가 좀 붕괴되다 보니 좀 막막함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우리 젊을 때도 사실 그런 생각이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걸 겉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게 알려지는 게 쪽팔려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욕먹지 않는 시대. 그게
씁쓸하다. 너무 슬프게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MZ세대 얘기가?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취업해서 스타벅스 맛있게 먹었고 이 대목에서 회사 PR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피 주식회사는 모두 정직입니다. 많이 지원 좀 해주세요. 정직원의 시간을 근무 시간 그냥 딱 지키고 그래서 깜짝 놀라셨잖아 작가님이. 주말 쉬는 거 맞아요? 주말 쉬어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2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